도심을 비추는 CCTV가 심하게 흔들리고 사무실 앞 물건들이 출렁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집에서도 지상에 멈춰있던 비행기에서도 진동이 느껴집니다. 新しい情報です。この地震により避難指示が発表されています。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일본 규슈 앞바다로 이곳은 일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지는 난카이 해곡에 해당합니다. 난카이 해곡은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대지진이 발생하는 곳으로 일본 정부는 대지진이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인명피해는 23만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시민들이 느낀 공포감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진보다 난카이 해곡이 더 무섭다. 난카이 해곡과 같은 무서운 단어가 있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SNS에 공유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미야자키현 앞바다 지진으로 사재기가 실제 이뤄지고 여행이 취소되며 일본 사회가 대지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いつ、南海トラフでは地震が発生してもおかしくないことに留意をしていただいて、日頃からの地震への備えを確実に実施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이번 지진은 난카이 대지진과의 관련성 조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발표됐지만 대지진에 대한 공포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야자키현 시내 건물을 비추는 화면이 강한 진동으로 출렁입니다. 미야자키 방송국 사무실 내의 집기류도 흔들립니다. 新しい情報です。この地震により避難指示が発表されています。 어젯밤 9시 19분쯤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야자키시에서 남동쪽으로 22km 떨어진 해역이 진앙이고 진원은 30km입니다. 미야자키현 북부 평야 지역에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선반 식기류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의 흔들림입니다. 이번 지진 여파로 부산과 울산, 경북 등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 미야자키현과 시코쿠 고치현에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했다 해제했습니다. 또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서쪽 시즈오카현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지는 난카이 해곡은 100년 주기로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NHK는 이번 지진으로 규슈전력의 가와우치 원자력 발전소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3대 종유동굴 입구에서 흙탕물이 쏟아지거나 범람을 하고 침수한 도로 위에 있는 차량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5호 태풍이 일본 이와테현을 관통하면서 엄청난 비를 퍼부은 겁니다. 台風5号は日本海へ抜けて今日未明に熱帯低気圧に変わりました。台風の影響で岩手県では48時間で400ミリを超える雨が降るなど 5호 태풍의 고비는 넘겼지만 또 7호 태풍이 접근하고 있어 오는 금요일엔 도쿄 등 관동 지방이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심지어 최초로 발령된 난카이 거대 지진 임시 정보는 15일까지 이어질 예정. 불안함이 커진 시민들 사이에선 생필품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가게 모두 생수가 다 팔렸다. 쌀이 품절인데 지진 대비를 위한 사재기인 건지 오봉 연휴로 배달 업체들이 쉬는 건지 모르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봉이라는 일본 최대 명절 연휴를 맞아 귀성도 시작됐습니다. 久しぶりの宮崎県に行くの。ちいちゃばあばに会いたいです。宮崎大丈夫かな地震ね、地震心配ちょっと。 일본 난카이 대지진 경보는 오는 15일 5시에 해제될 예정으로 태풍까지 겹쳐져 이번 일본 연휴는 긴장 상태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대지진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일주일 정도는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 없이 그냥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8일 일본 미야자키현을 덮친 규모 7.1 강진이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상 첫 대지진 주의보까지 발령된 탓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시즈오카현에서 시고쿠현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규모 8 이상의 대형 지진입니다. 실제 일어나면 최대 23만 명의 인명피해가 나고 건물 209만 채가 파손될 거란 분석까지 나오는데 동일본 대지진의 10배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난카이 해곡에서 마지막 지진이 발생한 지 80년이 흘렀고 향후 30년대 이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최대 80%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진을 수도 없이 겪어온 일본인들도 이번만큼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생수가 동나고 미리 피난용 가방을 쌓아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물은 많이 사놨는데 이건 큰일이야 하면서 다른 방법을 좀 이제 강구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곧 상륙할 5호 태풍 마리아도 최대 30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돼 휴가철을 맞은 일본은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불 켜진 열차가 선로 위에 멈춰섰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일본 도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된 겁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에는 일본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일본 규슈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사흘 연속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며 일본에서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南海トラフ地震の想定震源域では新たな大規模地震の発生の可能性が平常時と比べて相対的に高まっていると考えられます。 난카이 해곡은 시즈오카현에서 시코쿠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100년에서 150년 간격을 두고 규모 8에서 9의 거대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년 이내 발생 확률이 최대 80%인데 최악의 경우 32만 명의 사망자를 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17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거대 지진 주의보를 발령하고 앞으로 일주일은 지진 발생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揺れの強かった地域にお住まいの皆様は自治体の避難情報のほかテレビ、ラジオ、インターネットなどの情報にも注意しつつ行動いただくようお願いを申し上げます。 기시다 일본 총리도 예정됐던 중앙아시아 순방을 취소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